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주위 분들에게 광고도 좀 입소문도 내주셔서 구독자 수 좀 이 민법 조문 같은 거 해설하고 계시는 유튜브 분들이 꽤 있죠. 근데 그분들이 되게 전문적으로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후록구죠.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은요, 후록구로 공부해야 돼요, 후록구. 뭐 굳이 우리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시험에 나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210조가 준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준점유는요,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10조에 보면 본장, 이게 본장이 뭐예요? 점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점유권. 192조부터 209조까지. 이게 점유권이에요. 그 점유권에 관한 규정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가 아니라 행사. 이렇게 되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 이게 점유죠. 반면에 권리를 사실상 행사. 이게 준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 자, 우리 자동차 같은 건 그 자동차 자체가 쓰임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어. 갑의 예금 통장과 갑의 도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갑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을이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이 예금 통장하고 도장은 그거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잖아요.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예금 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금 통장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금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 이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물건이 가치를 표상하고 있을 때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본권이 있든 없든 노트북이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노트북에 대한 물건이 아니고 물건이죠.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해 주듯이 권리도 어떤 사람이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더라. 갑소유 예금 통장과 도장과 이런 걸 가지고 을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찾고 있더라. 예금을 찾고 있다라는 건 예금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을은 그 예금 통장 및 도장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예금 채권을 정당하게 일단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 걸 준점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명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즉 예금 통장과 도장을 점유하고 있는 을이 그 은행에서 통장과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즉 예금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을이 바로 그 통장 및 인장의 점유를 통해서 예금 채권이라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즉 준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준점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통장 도장과 비밀번호를 통해서 일치가 확인이 되면 을이 갑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금을 내주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예금을 내준 거니까 정당한 예금 채권의 변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준점유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나중에 470조를 가면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나옵니다. 절취한 예금 통장에서 예금 인출 행위 전후 1시간 반 내에 거래 지점을 바꿔가면서 행해진 제2예금 인출과 제3예금 인출에서도 통장과 예금 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신고된 진짜 인감이 사용되었고
비밀번호까지 인치한다면 그 사람은 채권의 준조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준조비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 외 과실이 없이 변제세 효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이지 않냐. 통장, 도장, 비번 일치하지 않냐. 그러니까 채권의 준조비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여기서 한번 써먹게 되는 거예요. 준조비라는 개념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70조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210조. 준조비가 뭔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